아니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. 그분이 왜 투자하시는 거죠? 그분 뭐 하시는 분이에요? 부동산 쪽 일하시는 분 아니에요? 부동산을 아는 사람이 지분도 달라고 그러고 저당도 해달라고 그래요? A, B, C 세 명이 이제 받았고요. A는 이제 대표고 B, C가 이제 온 상황입니다. 요 물건 받은 거는 이제 C, 제가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장을 좀 확장하려고 받았던 거거든요. 근데 공장 확장이 딱 정해진 건 아니고 2년 정도 이 정도 생각하고서 진행을 했었던 거예요. 근데 이게 좋아가지고 사실은 뭐 공장을 안 하더라도 그냥 매도해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했거든요. 네. 네, ABC가 1억씩 이제 투자를 했고, 그리고 에코티는 이제 5억으로 갔었어요. 나머지 2억은 이제 C가 투자자를 데리고 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. 근데 그 투자하시는 분이 이제 2억에 대해서는 지분 등기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. 위험성이 뭐 있을 수 있으니까 요청을 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뭐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A 대표가 지분 등기하면 이제 위험하다. 나중에 뭐 사용 승낙이라든지 또는 뭐 이걸 매도하게 되면 매도에 대해서도 다 승낙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근데 A가 그래도 위험하니까 나는 여기서 빠지겠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조금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.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좀 안 되는, 특히 A하고는 의사소통이 좀 안 되는 상황이라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좀 자문을 얻고자. 세 분이 원래 알고 계시는 형제. 형제예요? A는 투자자 받지 말자 이게 아니라 왜 본인이 빠지겠다는 거죠? 일반적으로는 그거 좀 위험하니까 안 하고 하는 방법을 찾던가 아니면 뭐 우리끼리 다시 돈을 모으던가 이러지. 제 생각이에요. 그냥 그럼 걔 들어오면 안 해 이거예요? 아니면은 갑자기 낙찰받을 때랑 생각이 바뀌신 건지가 좀. 처음에는 이제 지분 등기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게 지금 말이 바뀐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빨리 매도하고 나는 이제 빨리 바뀌는 프로젝트는 하고 싶지 않다라는 이제.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연대보증으로 들어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고, 일단 온전히 그 IR이 전체 지분을 다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그쪽에서 들어와서 지분을 이전해 가면 아무래도 우리가 뭐 행동하는 좀 위험이 있지 않겠냐. 그거에 대한 부담이 저는 두 가지입니다. 좀 약간 걱정이 좀 있으신 분이네 들어보니까. 연대보증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지. 법인 하나 갖고 할 수가 없는 거지. 대표님 뭐 이사님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. 좋아요. 그러면은 지금 저한테 해결하고 싶은 부분이 뭐예요?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네. 그렇게 소통을 하거나 해결하는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. 사례는 무진장 많죠. 제가 A예요. 어떤 거를 해도 난 싫다 이런 전제를 깔아버리면 이제 할 수가 없어요. 아무것도. 근데 지금보다 더 안전하거나 걱정은 좀 많지만 합리적인 판단을 하신다는 가정에 말씀을 드릴게요. 첫째, 지분을 넣으세요. 그분이 꼭 들어와야 된다면 D라고 할게요. D. 지분을 넣으세요. 그리고 두 가지를 하세요. 계약서를 쓰고 재소전 화해도 하세요. 재소전 화해라는 건 만약에 계약서대로 안 하면 소송을 하죠. 그럼 계약서대로 하면 우리가 이기겠죠. 근데 그 소송 없이도 그냥 우리가 이기는 시간이 줄어드는 그겁니다. 공동으로 투자를 해서 항상 문제가 되는 건 그 두 개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거지. 문제가 있다면 내가 여기서 의견이 달라. 그래도 저는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. 이해 가셨죠? 두 번째, 그분을 지분으로 하기 싫으면 주주로 넣어주세요. 전체 지분의 얼마를 주라는 얘기입니다. 그러면 주식회사 운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50% 이상을 우리 세 분이 갖고 계실 거예요. 모든 의결권은 여기서 결정되지 그분은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. 권한이라는 건 뭐냐? 나중에 돈 받을 권한은 있죠. 그거는 D가 투자자가 원하지 않은. 그건 왜 원하지 않아요? 자기도 불안하다는 거죠. 그걸 이제 자기가 이제 뭐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고 그냥 주주로 들어가 버리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셋이서 뭔가 쿵짝쿵짝해서 다 될 수도 있는 거니까.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있죠. 지분을 넣을 때는 우리가 불안하니까 우리가 유리한 계약서를 쓰는 거고 주주로 들어올 때는 그 사람이 불안하니까 그 사람을 위한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. 주식회사 외에 주주 간 계약서가 따로 있겠죠. 없는 회사도 있지만 있게 만드는 거죠. 그거를 서로 불안하면 돈 얼마라도 주고 서로 쌍방이 좋은 변호사 같은 데 사무실 가갖고 한 50만 원 정도 주면 하나 써줄 거예요. 서로 넣고 빼고 이런 조항을 이제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확실하다.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. 저희 형이 그걸 불안해하니 그럼 우리끼리 일단은 이 낙찰 받는 데는 문제가 없거든요. 잔금 낼 때까지는 문제 없어요. 예. 이자가 계속 문제이거든요. 이게 언제 될지 사실은 명확하지가 않아요.
공장 뭐 2년 내에 한다 지금 2년까지 계속 이자만 내고 버티자는 의견도 있었거든요. 이제 그러면 형이 또 나는 이자를 못 내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그냥 이자를 납부하면서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신 지분을 태워가지고 같이 가는 게 있는 건지.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형님을 빼시는 게 맞습니다. 근데 빼면 돈이 안 되잖아, 없잖아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잖아요. 지금 하나, 둘, 셋 이렇게 싫다라는 의견이 나오면 계속 나올 겁니다. 그러면 이제 그분이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그냥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빠지거나 아니면 애초부터 같이 하시면 안 될 부분이었다라는 말씀을 원칙적으로 드리고요. 지금 상황에서는 할 수 없이 일단 가야죠. 우리가 공장을 한다 이 생각은 당장 할 거가 아니라면 좀 어렵지 않을까요? 언제 할지도 계획이 없는데 기약이 없다면 공장은 깔끔히 포기하고 매각으로 가시고요. 공장 기약이 있다면 어차피 거기에 대한 수익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? 그 중에는 임대료로 냈던 부분이 이제 세이브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충당을 해야 되겠죠. 하나만 거기 지금 투자자가 지분뿐만이 아니라 저당도 지분에 대해서 근저당을 좀 설정을 하는데 그것도 합리적인 건가요? 합리적인 게 아니죠. 내가 2억 어치를 투자해갖고 투자 지분으로 들어온다. 산 거잖아요. 사실 투자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산 거거든요. 산 거죠. 그걸 말을 투자했다라고 말하면 투자가 되는 거고 말만 바뀌는 거죠. 그러니까 같이 공동 투자를 한 거죠. 4명이서. 근데 4명인데 3명은 법인이고 1명은 자기가 산 거니까 뭐 말하기에 따른 거지만 그런 건데 이거를 해놓고 근저당을 한다? 이건 당연히 합리적인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. 근저당을 할 거면 근저당만 하고 지분으로 들어올 거면 지분만 들어와야죠. 아니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. 이거 12억 나오면 우리 돈으로 되잖아요. 그분이 왜 투자하시는 거죠? 나중에 이제 후에 이자를 계속 내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토지를 인허가하고 그분 뭐 하시는 분이에요? 부동산 쪽 일하시는 분 아니에요? 부동산도 좀 아시는 분이 부동산을 아는 사람이 지분도 달라고 그러고 저당도 해달라고 그래요?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조금 리스키하다고 보는 게 처음에는 어떤 이유로 했었냐면은 저희 아까 말씀드린 그 도로변에 붙어있는 땅이 넓지가 않아요. 근데 그 부분에 땅만 자기가 갖겠다고 맨 처음에 얘기를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그거는 왜 안 된다.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분하고 근저당을 얘기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성향을 좀 대충 느낌이 오잖아요. 이 A도 그런 면을 불안해했었던 거예요, 사실은. 자, 이거는 뭐 다 같이 아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말해야 하나? 제가 그냥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D예요. 제가 D가 이걸 투자를 하면서 좀 갑질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특히나 부동산을 모르고 너무 불안해서 내가 지분도 해주고 근저당도 해주고 이런 분이 아니라 두 개를 다 한다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. 하나 너무 몰라서 불안해서, 하나는 알면서도 더 큰 거를 가지려고. 근데 부동산을 좀 아신다고 하니까 오히려 이 후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냥 세 분이서 일단은 진행했으면 좋겠어요. 이자를 내려고 사람을 투자시킨다는 아닌 것 같아. 한 달에 500 예를 들면 한 달로 따지면 그렇게 작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. 하지만 계획 자체가 잘못됐어. 그 500을 내기 위해서 이걸 끌어들인다는 아니에요. 그럼 이제 제소자를 약간 말씀드렸는데 그걸 하더라도 투자자는 없는 게 나을 것 같다. 네, 없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세 분도 좀 걱정이 돼요. 근데 한 명이 더 있다. 그거는 더 걱정됩니다. 지금 세 명도 의견이 이렇게 되는데 한 명 더 늘어나고 그러니까 또 그냥 또 투자하겠다는 사람 또 있고요. 그런 거는 뻥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. 두 가지 답니다. 첫 번째는 인원이 늘어나면 말이 많아져요. 두 번째는 그분의 개인적인 성향을 제가 잠깐 들었을 때의 그 느낌, 그 두 가지를 다 얘기한 거고요. 당연히 인원이 늘어나면 계약서가 완벽해도 말이 생기게 마련이에요. 우리 회사조차도 초반에는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았어요. 땅을 잘못 사거나 부동산을 잘못 산 시행착오는 단 1도 없었고요. 뭐 사니 파니 내 거 달래느니 뭐래느니 뭐 왜 이거는 투명하게 안 해내느니 아주 객관적으로 해볼까요? D도 불안해. 저기 형제잖아 다. 그럼 3대1로 싸워야 되잖아 내가. 그리고 저기서 다 운영한다는데 내가 그걸 뭐 돈 나가고 이런 걸 내가 볼 수도 없고 뭐 이런 것 쪽으로도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. 그분들이 투자하기 하는 게 필수다 라고 하면 제가 계약서를 쓰고 재소전화해서를 쓰고 주주로 넣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필수가 아니라면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. 필수라는 건 이거죠. 돈이 모자른다. 그럼 무조건 넣어야죠. 근데 이자를 위해서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. 제가 뭐 현장은 안 가봤지만 잘 산 것 같다 그랬죠. 이거 사놓고 걱정하시는 건 이제부터 스트레스야. 나 그런 분들 보면 굉장히 안타까워요.
잘 사놓고도 뭔가 다른 이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거부터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. 그 부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내가 잘 샀는데 빨리 팔아갖고 헐값을 해갖고 경매를 해본 경험밖에 없지 뭐 돈을 본 경험이 없어. 이것도 굉장히 최악이거든요.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.